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딸의 약혼남과 위험 속으로 빠진 충격 반전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약혼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제 허벅지 속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57살 여자의 몸을 33살 남자가 원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아,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딸 수진이가 약혼자를 처음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청년. 키 178cm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유난히 컸던 게 기억나네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죠. 잘생긴 건 인정했지만 그때까진 그냥 딸의 남자일 뿐이었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했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민준이가 너무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회사가 근처라는 이유로 주 3, 4회는 들렀어요. 처음엔 딸과 함께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 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출근길인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딸이 야근하는 날도 민준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고 민준이가 서 있었죠. 혼자 저녁 드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부엌에서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부딪혔어요. 팔을 썰던 제 손을 민준이가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 다치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20대 초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그게 다시 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뺐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민준이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갱년기 이후로 제 몸은 이미 시들었다고 생각했죠. 여자로서의 감정 같은 건 다 사라졌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민준이를 떠올릴 때마다 아랫배가 간질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최은영.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이 생각뿐이었어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이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민준이가 택배를 받으러 혼자 들렀습니다. 한여름이라 민준이는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팔뚝의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어머님,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요? 민준이가 팔을 뻗어 에어컨을 켜는 순간 티셔츠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복근이 보였어요. 단단하고 젊은 몸.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빨개요. 괜찮으세요? 더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제 얼굴이 달아오른 건 더위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물줄기. 튀어나온 목젖.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57살 여자의 몸이 거기 있었죠. 처진 가슴, 주름진 배, 늘어진 허벅지. 이런 몸으로 감히 33살 남자를 욕망한다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민준이를 상상했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어루만지는 장면.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 상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어요. 2주 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저를 피하세요? 딸과 셋이 저녁을 먹던 자리였어요. 저는 최근 일부러 민준이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들켰나 봅니다. 그럴 리가. 바빠서 그래. 아니에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어머님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죠. 엄마, 민준이 오빠가 엄마 진짜 좋아해. 맨날 어머님 칭찬만 해. 수진이는 몰랐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약혼자를 욕망하고 있다는 걸. 자기 엄마가 밤마다 그 남자를 상상하며 혼자 몸부림친다는 걸. 그리고 어제 폭우가 쏟아진 밤, 민준이가 흠뻑 젖은 채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남편은 회식이었죠. 집엔 저 혼자였어요. 수진이 연락이 안 돼서요. 걱정돼서 왔어요. 샤워하고 와. 감기 걸리겠어. 남편 옷을 꺼내주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김. 그 안에 벗은 몸에 민준이가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와인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와인 2잔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남편 옷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너무 넓어서 티셔츠가 팽팽했죠. 목 언저리에 맺힌 물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혼자 드세요? 민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빈 잔을 들어 보였어요. 너도 마셔. 감기 예방에 좋아.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냥 혼자 있기 싫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준이와 단둘이 있고 싶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충분히 떨어져 앉았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준이의 허벅지와 제 허벅지 사이가 20cm도 안 됐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죠.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용기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우당탕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때리는 빗줄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죠. 이 집안엔 저와 민준이 단둘뿐이었어요. 민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나 요즘 이상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민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욕망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았죠. 너를 자꾸 생각하게 돼. 여자로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죠.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어머님,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요. 뭐라고? 저도 어머님을 여자로 봤어요. 처음 뵀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33살 남자가 지금 57살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준이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제 손을 덮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젊은 남자의 손은 이렇게 뜨거운 거였나요? 수진이는 어떡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빼지 않았어요. 아니, 빼고 싶지 않았죠.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머님만 보여요. 민준이가 가까워졌습니다. 20cm, 10cm, 5cm.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와인과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죠. 우리 미친 거 아니야? 미쳤죠.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면서도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제가 반응하자 민준이의 입술이 더 깊어졌어요. 20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남편과도 이런 키스는 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격렬하고 이렇게 절박하게. 민준이의 손이 제 뒤통수를 감쌌습니다. 머리카락을 쥐는 느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황홀했어요. 어머님, 민준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예쁘세요. 진짜 너무 예쁘세요. 거짓말 같았죠. 57살 여자한테 예쁘다니.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민준이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허리에 닿았을 때 저는 움찔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 늙은 몸을 드러내는 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멈춰서 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계속해.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침실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와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민준이가 제 옷을 벗겼습니다. 처진 가슴이 드러났어요. 주름진 배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아 눈을 뜨게 했어요. 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제 몸 구석구석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목, 쇄골, 가슴, 배꼽. 57년을 살아온 이 몸을 민준이는 마치 보물처럼 대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얼어붙었죠. 진동이 침대 옆 협탁에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엄마, 오빠 거기 있어? 연락이 안 돼서. 문자였어요. 저는 민준이를 받고 민준이는 저를 받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가야 돼요. 민준이가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옷을 챙겼어요. 침대 시트에 와인이 쏟아져 있었죠. 증거를 지워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돌아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하고 싶은 걸까요?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침실에서 저는 흐트러진 침대를 바라봤어요. 민준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개에서 그의 샴푸 냄새가 났죠. 저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기쁨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끝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 결혼식 날짜 잡았어. 3개월 후야. 수학이 넘어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었어요. 그래, 축하해 우리 딸.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딸이 결혼하기까지 3개월. 그 전에 저는 이 욕망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준이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색하게 눈을 피했죠. 밤마다 그날의 촉감이 되살아났어요. 민준이의 손길, 입술, 체온. 이건 중독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혼자 계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다음 날 남편은 골프, 딸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샤워를 2번 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57살 여자가 뭘 입어야 섹시해 보일까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발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가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키스가 쏟아졌어요. 숨 쉴 틈도 없이 격렬하게. 보고 싶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원피스를 걷어 올렸어요. 어머님 다리 진짜 예쁘시다. 그의 손이 제 무릎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죠.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5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쾌락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늘 의무였지만 민준이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느끼길 원했고 저는 그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소파에서, 바닥에서, 마침내 침대에서 우리는 오후 내내 서로를 탐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제 곁에 누워 물었습니다. 결혼식 때까지만 이러고 끝낼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랑 결혼하면 당연히 끝나야죠. 그럼 그때까지만 어머님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어머님한테. 그 말이 무서웠어요. 민준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진심이 돼버렸죠.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우린 안 돼. 왜 안 돼요? 너는 수진이 남편이 될 사람이야. 전 어머님 남자가 되고 싶은데. 저는 민준이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던 그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낮 12시 강남에 호텔 잡았어요. 올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갈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저는 그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57살 여자가 낮에 호텔에 오다니. 1207호 문을 두드렸을 때 손이 떨렸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그날 우리는 4시간 동안 그 방을 나오지 않았어요. 샴페인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이야기하고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목욕탕에서 함께 샤워할 때 민준이가 제 등을 씻겨줬어요. 어머님 피부 정말 좋으세요. 주름투성인데 뭐가 좋아? 이 모든 게 어머님이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아름다워요.
그런 말을 하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울었어요. 그날 저녁 딸이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어때? 예쁘지? 예쁘다. 우리 딸 진짜 공주 같겠다.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면 이 딸이 민준이와 결혼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안았던 그 남자와 상상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은 빨랐어요. 못 그만둬요. 나도 어머님도. 맞았습니다. 저도 이미 끊을 수 없었어요. 다음 주 또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호텔, 때로는 민준이의 오피스텔.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아니, 민준이를 못 만난다는 고통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웨딩홀 계약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 남편, 딸, 민준이 4명이 함께였어요. 상담실에서 플래너가 물었죠. 신랑 신부분, 피로연 때 부모님께 드릴 편지 낭독하실 건가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 거예요. 엄마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그 순간 민준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와 제 무릎을 살짝 건드렸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과 딸 바로 옆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수진이한테 말할까요? 우리 관계 절대 안 돼. 그럼 도망갈래요? 저랑.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말 끝내야 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 저는 이미 중독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울고 있었죠. 엄마, 민준이 오빠가 이상해. 요즘 날 피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제 들킬 때가 됐구나. 엄마, 민준이 오빠가 이상해. 요즘 날 피해.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어요. 무슨 일인데?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대고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닐까? 그 순간 죄책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다른 여자, 그 여자는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내가 요즘 피한다고. 어떻게 안 피해요? 수진이 보면 어머님 생각나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만하자. 우리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 못 그만둬요. 어머님 없이 못 살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저녁 민준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결혼 못해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살아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진심이에요. 결혼 파기할 거예요. 민준아, 우리 딸 어떡하고.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딸한테 사위 뺏긴 기분이.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도 없이. 수진아,
왜 여기 있어? 엄마, 민준이 오빠가 결혼 못하겠대. 다른 사람 생겼대.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지 알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았어. 엄마 핸드폰에 문자 온 거 봤거든. 어머님, 보고 싶어요라고. 딸이 허무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설마 우리 엄마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딸 앞에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울지 않았어요. 궁금해. 엄마는 뭐가 부족했어? 부족한 게 아니야. 그냥 뭐, 욕정? 그때 딸이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쓸쓸한 미소였죠. 엄마,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 엄마가 민준이 오빠한테 빠질 거 알고 소개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이 천천히 말했어요. 작년에 알았어. 아빠가 10년째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뭐라고? 아빠 회사 후배. 32살 여자. 주말마다 만나고 생일도 같이 보내고. 아빠 핸드폰 봤어. 호텔 예약 내역, 여행 사진 다 있더라.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10년째? 거짓말이지. 딸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한테 속으면서 착한 아내 노릇만 하면서 살잖아. 엄마 행복한 적 있어? 웃는 거 본 지가 언제야? 수진아. 그래서 민준이 오빠 소개했어. 일부러. 오빠한테 부탁했어. 엄마한테 잘해달라고. 엄마가 여자로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알고 있었다고? 응.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오빠는 원래 내 남자친구도 아니었어. 엄마 대학 동창 아들이야. 내가 돈 주고 부탁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그건 진짜였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가 그러더라.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엄마 만나면서 진짜로 빠졌대. 엄마가 너무 아름답고 슬프고 사랑스럽다고. 지금은 진심이래. 민준이가 진심? 응.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약속 어겼다고. 엄마한테 진심이 돼버렸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불 다 켜놓고? 무슨 일이야? 딸이 일어섰습니다. 아빠, 이혼하세요. 엄마랑.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10년째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요. 김민지 씨랑. 더 숨기지 마세요. 남편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사진 다 있어요. 호텔 영수증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위자료 제대로 주고 이혼하세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여보, 나 말하지 마. 저는 일어섰어요.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들었어. 난 착한 아내 노릇하면서
넌 다른 여자 만나고. 여보, 미안해. 정말. 됐어. 이혼해줘.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딸이 자리를 비켜줬어요. 엄마, 오빠랑 이야기해봐. 나 나갈게.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수진이한테 500만 원 받았어요.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자신감 심어드리라고. 알아. 근데 어머님 만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민준이가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랑 시작해요. 나이 상관없어요. 전 어머님이 좋아요. 저는 민준이를 일으켰어요.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살았어.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 그럼. 근데 난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7년을 남의 시선, 남편, 딸만 보고 살았어.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를 찾고 싶어. 어머님,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15억을 받았어요.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딸이 가끔 내려와요. 엄마, 행복해 보여. 그래. 처음으로 행복해. 민준이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가끔. 기다리겠대. 웃었습니다. 1년 후쯤 생각해 볼게. 지금은 나 혼자가 좋아.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57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 딸의 약혼자를 욕망했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 욕망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냥 최은영. 한 여자일 뿐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황혼의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